이 모든 게 한국인들의 저주 때문이라고요. 도쿄의 한 소방서 구조대원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일본인 여성의 목소리에 동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걱정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소방서에서 구조대원으로 일하고 있는 미카예요. 29살이고요. 3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구조대원이 된 건 고등학교 때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던 경험 때문이에요. 서울에서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우연히 소방서 개방 행사에 참여했거든요. 거기서 본 한국 소방관들의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특히 한 여성 소방관 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언니가 불타는 건물에서 어린아이를 구조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순간의 보람과 긍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저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일본에 돌아와서 열심히 준비해서 꿈을 이뤘어요. 지금은 가끔 한국 소방서와 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두 나라의 구조 기술을 나누고 있답니다. 저희 가족은 대대로 신도 전통을 이어온 집안이에요. 특히 제 이모인 사쿠라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무녀 중 한 분이시죠. 어렸을 때부터 이모의 영험한 예언들을 듣고 자랐어요. 하지만 최근 이모가 하신 예언은 저를 너무나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일본의 재난이 과거사에 대한 천벌이라고요? 이모의 예언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말이었죠.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지진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연이은 태풍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보면 이모 말이 틀린 것은 아닌 듯했어요. 이모는 이 모든 것이 일본의 과거사, 특히 한국에 대한 잘못된 행동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구조 현장에서 만난 한국인 유학생 지수와의 만남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지수는 한국에서 온 사회복지학과 대학생이었어요. 그날 그녀는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태풍으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갇혀 있었죠. 우리가 그들을 구조했을 때 지수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은 정말 놀라웠어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지수는 침착하게 어르신들을 안심시키고 있었어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저희 구조대와 어르신들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며 구조 활동을 도왔죠. 그녀는 자신의 안전보다 어르신들을 먼저 걱정했고 마지막까지 그들 곁을 지켰어요. 지수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녀의 헌신적인 태도와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죠. 지수를 보면서 문득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만났던 소방관 언니가 생각났어요. 그 언니도 지수처럼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정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지수와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과 일본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과거사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됐어요. 이모의 예언이 정말 사실인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이 과거의 잘못 때문인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우리의 역사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진실들을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태풍 산산 때문에 도쿄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거리마다 쓰러진 나무들, 부서진 간판들, 그리고 침수된 건물들. 우리 구조대는 밤낮 없이 출동했죠. 그 와중에 제 인생을 바꾼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그날 새벽, 우리는 침수된 노인정으로 출동했어요. 여기 아직 고립된 어르신들이 계실 거예요. 동료의 외침에 우리는 필사적으로 건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살려주세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2층에서 발견한 건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성과 몇몇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녀는 어르신들을 안전한 곳으로 모아놓고 있었지만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었죠. 놀랍게도 그녀는 매우 침착했어요. 어르신들부터 구해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자신보다 어르신들을 걱정하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구조 작업을 하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어르신들을 안심시키고 저희를 도왔어요. 그녀가 한국에서 온 사회복지학과 학생이라는 것과 일본의 고령화 문제를 연구하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노인정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이런 상황을 맞은 거였죠. 사실 저는 일본의 고령화 문제를 연구하러 왔어요. 지수가 말했어요. 한국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잖아요.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서 한국에서는 더 나은 대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네요.
지수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예요. 그만큼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죠.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에 충격을 받았어요. 동시에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부끄러워졌죠. 구조 작업이 끝난 후 저는 지수에게 연락처를 물었어요. 혹시 시간 될 때 이야기 좀 더 나눌 수 있을까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지수는 기쁘게 동의했고 그 후 우리는 가끔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녀를 통해 한국과 제가 그동안 몰랐던 양국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지수와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며 밤을 새우기도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이럴 수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저지른 만행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문화재 약탈,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눈물이 났던 건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읽었을 때였어요. 그분들이 겪으신 고통과 아픔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과 함께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수가 저를 한국인 커뮤니티 모임에 초대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석했죠.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도 미래의 화해와 협력을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에요. 그리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죠. 한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동시에 한국인들의 너그러움과 포용력에 감동받았죠.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갖고 있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모의 예언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시련이 정말 과거의 업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과거를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기회일 수도 있다는 희망도 생겼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숨겨진 진실을 더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보상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수와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퇴근 후엔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주말엔 한국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강좌들을 들었죠. 안녕하세요라고 처음 말했을 때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하루는 한국 영화 상영회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영화 속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현대적이고 세련된 서울의 모습, 첨단 기술로 가득한 일상. 와, 이게 정말 한국인가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죠. 그러다 문득 이모의 예언이 떠올랐어요. 우리나라에 닥친 재난이 과거사의 업보라고 하셨던 말씀.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선생님께 조심스레 물어봤죠. 선생님, 혹시 일본과 한국의 과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과거는 아픔이 있지만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들이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하나둘 사라지고 대신 존경과 애정이 자라났죠. 동시에 우리나라의 과거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제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꼈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변화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우리 소방서의 나카무라 부장님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죠. 그분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알게 된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카무라 부장의 불편한 시선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그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죠. 한국에 관심을 갖는 제 행동이 이상하다며 우리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제가 다양한 문화 이해의 중요성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제 말을 무시하고 잘라버렸죠.
그리고 그가 한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다음 주에 있을 반환 시위에 소방서 직원들이 참가한다는 거였어요. 저도 당연히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참가할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나카무라의 얼굴이 붉게 변하며 험악해졌어요. 나카무라 부장은 창가로 걸어가더니 서랍에서 낡은 교과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그 책에는 왜곡된 역사가 가득했죠. 한국을 열등한 나라로 묘사하고 일본의 과거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는 이것이 진실이라며 우리가 한국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원망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최근의 지진도 한국의 저주 때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최근 알게 된 사실들을 말하려 했지만 그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런 생각이 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화를 냈어요.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모였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긴박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퇴근 후 곧바로 이모의 집으로 갔어요. 이모의 집에 도착하자 향 냄새가 제 코를 찔렀어요. 이모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이모의 긴 검은 머리카락이 등 뒤로 흘러내리고 하얀 무녀복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이모는 끔찍한 환상을 보았다고 했어요. 이 태풍은 시작에 불과하며 우리나라가 큰 시련을 겪게 될 거라고요. 특히 한국에 대한 우리의 과거 잘못이 업보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모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있었던 나카무라 부장과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이모에게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죠. 반환 시위 참가 강요에 대해 말씀드리자 이모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다음 날 있었던 소방서 전체 회의에서 나카무라 부장은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해 장황하게 연설했어요. 그의 말 속에는 한국을 향한 적대감이 가득했죠. 대부분의 동료들이 동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괴로움을 느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몇몇 동료들의 시선과 말들이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반환 시위에 가지 않을 거냐는 질문, 한국인 친구가 생긴 게 아니냐는 의심 섞인 말들, 그 모든 게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날 저녁 다시 이모를 찾아갔어요. 이모는 제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우연히 지수를 만났어요. 그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죠. 지수는 제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소방서에 도착하자마자 나카무라 부장의 위협적인 말을 들어야 했어요. 오후에 제 앞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편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옳다고 믿는 길을 갈 것인가.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태풍이 더욱 거세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모의 말씀이 다시 귓가에 울렸죠. 이 태풍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더 큰 재난이 올 거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빗줄기를 뚫고 걸으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태풍 산사는 계속해서 도쿄를 강타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큰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제가 가야 할 길을 알았어요. 그것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카무라 부장의 위협적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오후가 다가올수록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점심시간, 저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도쿄의 번화한 거리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오후 2시, 나카무라 부장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들어가 보니 다른 간부들도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죠. 나카무라는 차갑게 제 최근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이 조직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죠. 깊게 숨을 들이쉰 후 저는 대답했어요. 부장님, 저는 우리가 진실된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믿어요. 나카무라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넌 무슨 진실을 안다고 그래? 우리가 가르쳐준 것이 진실이야. 그때였어요. 제 입에서 용기 있는 말이 나왔죠. 저는 우리가 배운 것이 왜곡된 역사라고 말했어요.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잘못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까지 털어놓았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눈이 저를 향했죠. 나카무라의 얼굴이 붉게 변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들이 과거의 업보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몇몇 동료들이 저의 말에 동의를 표했고
나카무라 부장도 잠시 침묵한 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와 지지의 말을 전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일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죠. 이모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카, 내가 오늘 한 일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더 큰 시련이 올 거야. 내일 밤 보름달이 뜰 때 꼭 나를 찾아와.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다음 날 밤 이모의 집으로 향했어요.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 있었죠. 이모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미카, 오늘 밤 내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야 해. 나는 무녀로서 우리나라의 과거와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최근 나는 끔찍한 환상을 봤단다. 우리나라가 큰 재난을 겪게 될 거야. 이건 우리의 과거 잘못에 대한 경고야. 이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희망도 보았어.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미카, 내가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 이모의 말씀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모, 제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죠? 넌 이미 그 첫걸음을 뗐어. 미카, 오늘 회의에서 한 말들이 바로 그거야. 이제 우리는 이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그것이 우리의 의무야. 이모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저는 무언가 강력한 힘이 제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결의와 희망이 제 마음을 채웠죠. 미카, 용서는 약자의 것이 아니라 강자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렴.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질 거야. 태풍은 여전히 거세게 불어댔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모의 집을 나서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진실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화해의 길을 걸어가겠다고요. 제 앞에 놓인 길이 어떨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제 저는 제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방서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휴식할 시간이 없었죠. 태풍 산산의 여파가 여전히 일본을 휘감고 있었거든요. 매일 구조 현장에 나가면서 저는 이 재해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동료들과 함께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아 헤매는 동안 나카무라 부장의 변화된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미카, 어느 날 그가 말했어요. 내 말이 맞았어. 우리는 과거를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해. 이 재난이 끝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죠. 한국에서 보내온 구호물자를 나눠주면서 동료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그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모습이었죠. 우리도 언젠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 히로키가 말했어요. 나오코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맞아. 그리고 우리 역사도 제대로 알아야 해.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진실을 가르쳐야 해. 구조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틈틈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죠. 어느 날 무너진 건물에서 한 노인을 구조했는데 그분은 한국인이셨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분이 말씀하셨죠.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국적이나 과거의 앙금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 아닐까요? 태풍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모의 예언이 떠올랐어. 이 모든 것이 과거사에 대한 경고였다면 우리는 이제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태풍 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아니 우리 모두가 꿈꾸던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었습니다. 태풍 산사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어요. 도쿄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과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게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변했던 거예요. 그날도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었어요. 빗줄기가 얼굴을 때리는 와중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때 나카무라 부장님이 다가왔어요. 미카, 구호단체에서 연락이 왔어. 추가 물자를 보내준대. 저는 놀라움과 감사함을 느꼈어요. 정말요? 이 악천후에도 불구하고요? 나카무라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야. 생명을 구하는 데는 국경이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날 저녁, 잠깐의 휴식 시간에 우리 팀은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히로키가 말했죠. 여러분, 이 태풍이 지나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한국을 비롯한 우리가 상처 준 나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요. 모두가 동의했어요. 나오코가 덧붙였죠. 그리고 우리의 역사 교육도 바꿔야 해요. 진실을 가르쳐야 해요. 태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휴식 시간에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방서의 변화와 우리의 결심에 대해 말씀드렸죠. 이모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미카, 너희들이 하는 일이 바로 우리나라를 구원할 길이야.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더 큰 시련이 올 거야. 그때 너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해. 이모의 말씀에 저는 긴장감을 느꼈어요. 더 큰 시련이라뇨? 무슨 뜻이세요? 아직 정확히 말할 순 없어. 하지만 준비하고 있어야 해. 그리고 기억해, 미카. 진실은 언제나 힘이 있어. 그 진실을 지키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모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 어떤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때 긴급 출동 요청이 들어왔어요.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우리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죠. 우리는 즉시 구조 작업에 착수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모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재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태풍 산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태풍 산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죠. 구조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 나카무라 부장님이 전 직원을 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나카무라 부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역사 교과서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우리가 상처 준 나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운동을 펼치려고 해요. 이 발표에 일부 동료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동의의 뜻을 표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모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이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미카, 너희들이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더 큰 저항과 어려움이 올 거야. 이모의 말씀대로 우리의 행동은 곧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어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우리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몇몇 정치인들은 우리의 행동을 국가 모독이라고 몰아붙였죠.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반발이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의 청원운동을 주도하던 나카무라 부장님이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거였어요.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이모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미카,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가 진실을 막으려고 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멈춰선 안 돼. 지금이야말로 더 강하게 싸워야 할 때야. 이모의 말씀에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나카무라 부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제가 이 운동의 선두에 서기로 한 거죠. 이모, 제가 할게요. 비록 위험할지도 모르지만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이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동시에 자부심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래, 미카, 넌 할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진실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우리의 싸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나카무라 부장님의 실종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우리의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죠. 태풍 산사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강한 의지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죠. 진실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태풍 산사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어요. 도쿄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과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를 연상케 했어요. 무너진 건물들, 물에 잠긴 거리들, 그리고 여기저기 널브러진 잔해들. 하지만 이런 암울한 풍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구조 활동을 하면서 저는 문득 이모의 예언을 떠올렸어요. 이 모든 것이 과거사에 대한 천벌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의 태도가 이런 재앙을 불러온 것은 아닐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오늘 하루 동안 구조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두려움 가득한 눈빛, 그리고 구조되었을 때의 안도의 표정. 그 모든 순간들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죠. 동시에 우리가 과거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주었을 고통도 생각했어요. 그들도 이런 두려움과 절망을 느꼈겠지요. 나카무라 부장님과 팀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어요. 우리는 자주 모여 이 재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가 겪은 이 고통을 잊지 말자는 것, 그리고 이 태풍이 끝나면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바로잡는 일을 시작하자는데 모두가 동의했어요. 한국에서 보내온 구호물자를 나누어 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다니.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이제 그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약속했어요. 이 재난이 끝나면 우리가 상처 준 나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해 노력하기로요. 우리의 역사 교육도 바꿔야 한다는데 모두가 동감했어요. 더 이상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지 말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모의 말씀이 다시 귓가에 울렸어요. 일본은 반드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그것이 이 재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이 태풍이 우리에게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의 빛이 피어나고 있답니다. 이 폭풍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화해의 길을 모색할 거예요. 부디 더 이상의 인명피해 없이 이 재난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답니다. 태풍 산사는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니 우리 모두가 꿈꾸는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며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거예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희망을 잃지 않을 겁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 소방대원 미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태풍 산산의 재난 속에서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를 결심하게 된 그녀의 용기와 성찰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관용과 포용력, 그리고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에서 진정한 이웃 국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나라가 어떻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공식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